여러분 안녕하세요. 좋다,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제3회 환경교육주간 폐기물 및 자원순환을 주제로 쓰레기 줍기 활동을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대한민국 자칭 원조 쓰레기 줍는 남자 수줍남 손동혁이라고 합니다. 수줍남. 이렇게 올해로 3회를 맞이한 환경교육주간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뻐요. 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주마다 혹은 달마다 약 200여 곳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고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환경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버려진 야생의 폐기물들이 자원순환이 될 수 있도록 쓰레기를 줍는 폐기물 트레이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장비를 이렇게나 챙겨왔는데요. 어마어마하죠? 요게 바로 제 액션캠입니다. 요거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한 손으로 쓰레기 줍고 하나를 찍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이것은 제 트레이드 마크 조끼. 짜잔! 환경미화원 선생님을 본따가지고 디자인했어요. 근데 뒤에를 보면 수줍남, 자기애가 넘치죠. 그리고 비니, 선글라스, 장갑. 쓰레기 줍다 보면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고 버리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고무 장갑 이용해가지고 이게 닳도록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바구니. 이 모든 것이 제 장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수줍 활동을 즐기고 폐기물 트레이너로 거듭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쓰레기를 줍고 쓰레기를 줍는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제가 평소에 방송국에서 MC나 리포터로 활동하다가 스스로에 대한 발전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온라인 개인 방송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봐야지, 어떤 걸 해야 꾸준히 할 수 있고 뭘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 저거다 하고 번뜩이던 아이디어가 바로 쓰레기였습니다. 집 앞에나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 전봇대 옆에, 주차장, 심지어 화단단지 속에도 쓰레기가 막 있더라고요. 저 쓰레기도 누군가에게는 쓰임으로 인해 나오는 거고 쓰레기마다 사연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럼 쓰레기를 주우면서 그 사연을 한번 따라가 보자 해서 시작한 게 벌써 4, 5년 차가 되었습니다. 어우, 기특히 잘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차갑지만 아이를 지키는 영화 속 유명한 캐릭터를 따서 지구를 지키는 컨셉으로 지금의 수줍남 캐릭터도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저의 첫 플로깅 장소는 바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는데요.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게 많았지만 그냥 무작정 해보자 주변에 액션캠 하나 빌려서 촬영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부산하면 관광도시로 많이들 바다 보러 오시잖아요. 그래도 관광객들이 많으면 쓰레기통도 많이 설치되어 있을 거고 보는 눈이 많으니까 생각보다 깨끗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이거 막상 수줍을 시작하고 나니까 반전이더라고요. 바닷가에 내려가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부터 미세한 스티로폼, 화장지, 폭죽 쓰레기 등등 해변가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산책로로 올라오면 담배꽁초, 캔, 그리고 일회용 플라스틱 잔 등 별의별 폐기물들이 다 있었습니다. 제가 20리터 종량제 봉투를 샀거든요. 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진짜 커요. 제가 그 20리터 종량제 봉투를 다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나올게요? 단 30분이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내 생각보다 진짜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구나. 쓰레기가 없는 곳이 없구나 하고요. 만약 제가 전국을 그리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의 여행지도 담고 쓰레기도 줍고 하면 바람직한 컨텐츠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준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2020년 9월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태풍 하이선이 왔었는데 태풍이 지나고 나면 해변가에는 어떤 쓰레기가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버려진 어업 폐기물들, 가전제품 폐기물들, 심지어 무거운 산소통도 나왔는데요. 이날 영상을 찍으면서 폐기물 실태가 심각하다는 걸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짜잔! 여기는 어딜까요? 바로 제주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라도인데요. 대한민국 제일 남쪽 하단에 위치한 곳이죠. 제주도 바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마라도 섬을 둘러 해안로 쪽으로 내려가면 수많은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병이 섬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쓰레기도 줍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우리나라 쓰레기는 물론 물 건너온 중국으로 된 음료병, 그리고 일본으로 된 캔 등등 다른 나라의 쓰레기까지 바다를 타고 그리고 파도를 타고 밀려왔더라고요.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을 여러 나라들이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새삼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이건 뭘까요? 우리가 집에 사용하는 형광등인데요. 광주의 신창동 가구 거리에 갔다가 만난 쓰레기입니다. 형광등 내부의 수은은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인 만큼 주의해서 버려야 하는데요. 아파트 단지나 혹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설치된 형광등 전용 수거함에 버려주셔야 합니다. 깨졌다면 신문지로 잘 감싸서 종량제에 버리거나 불연성 쓰레기 봉투에 버려주셔야 되는 거 꿀팁! 수준남 유튜브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외에도 정말 다양하고 특이한 폐기물 쓰레기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어디를 가도 있는데 누구도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넘쳐날 수밖에 없겠죠.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폐기물부터 길들여 볼까요? 우리의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 칫솔, 플라스틱일까요? 일반 쓰레기일까요? 정답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재질이 함께 있기 때문인데요. 손잡이 부분과 이 칫솔 목까지 재질이 동일한 단일 재질의 제품이 아니면 재활용이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편리하지만 그만큼 폐기물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도 하는 이 배달 용기, 어떻게 분리 배출을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는 플라스틱으로 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음식물로 오염이 되어 있는 용기들은 재활용이 힘듭니다. 그래서 귀찮으시더라도 꼭 잘 씻어서 버려주셔야 해요. 이쯤에서 보고 가는 환경부에서 발표한 분리배출 4대 원칙! 첫 번째, 비우고요. 두 번째, 헹구고. 세 번째, 분리한 다음 마지막으로 썩지 않게 버려주시면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쓰레기를 버릴 때 표기를 잘 보고 헷갈리는 쓰레기는 검색을 통해서 확인 후에 분리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서 사용하고 남김없이 잘 쓰고요. 재활용이 잘 될 수 있게 배출하기 어렵지 않죠? 어떤 분들은 내심 이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 혼자 쓰레기 줍는 게 정말로 의미가 있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수준남 채널에서 환경 인터뷰라는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또 다른 폐기물 트레이너 분들을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송정의 서퍼샵을 운영하면서 그 지역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신태준 서퍼님이 그중 한 분인데요. 송정이라는 지역에서 마음이 같은 분들과 종종 송전천 리버 플로깅 행사를 통해 환경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 사비로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내면서 몇 회를 진행해 오셨더라고요. 저도 가서 참여를 해보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천에서 타이어, 가전제품, 낚시용품 등 버려지는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놀랍기도 했지만 신태준 서퍼님이 그 지역과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매년 바다에 들어가서 서핑을 하다 보면 달라지는 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자연과 밀접하게 살다 보니 이러한 문제들을 더욱 체감하게 되니까 환경보호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버려지는 서핑보드가 엄청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버려진 서핑보드를 가지고 새롭게 리사이클링을 해서 다시 인테리어용으로 재판매를 하는 자원순환을 시키는 일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멋지죠? 또 다른 한 분은 쓰레기 없는 가게 심플리파이를 운영 중인 김상원 대표님이십니다. 간소하고 단순한 삶을 지향하면서 쓰레기를 줄여나가자는 취지로 제로 웨이스트 가게를 운영 중인 대표님이신데요.
환경 문제를 다룬 크리스 조던 감독의 알바트로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심각하고 죄 없는 동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구나. 내가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에 제로 웨이스트 가게를 시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김상훈 대표님이 해주셨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제로 웨이스트 실천 5R이었습니다. 첫 번째, 리퓨즈. 불필요한 물건을 거절하기. 두 번째, 리듀스. 꼭 필요한 물건만 사기. 세 번째, 리뉴즈. 새 제품을 사기 전에 수리, 벼룩시장 등을 이용해서 재사용하기. 네 번째, 리사이클. 재활용하기. 다섯 번째, 로트. 자연에서 분해되는 물건을 사용하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작은 실천 원칙. 여러분도 폐기물 트레이너라면 오늘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요, 부산의 제1호 녹색사찰 도림사의 정찬 스님이에요. 녹색사찰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을 구한다는 취지로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사찰입니다. 녹색사찰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요, 텀블러나 다회용품, 손수건을 사용합니다. 비닐은 최대한 덜 쓰고 어쩔 수 없이 쓰더라도 비닐봉투를 씻어서 재사용하는 등 작지만 귀한 실천을 하는 곳입니다. 스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지구도 사랑하지만 후손들을 생각해서 자연보호, 환경활동을 꼭 해야 한다고요. 건강한 지구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그 마음가짐과 일상 하나하나에서 배울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실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정부에서 환경교육주간처럼 쉽고 재미있게 환경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실효성 있는 환경 정책을 만드는 것 매우 중요한데요. 또 기업들이 수많은 제품들을 만들 때 자연분해 또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리고 못지않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천하는 것,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다,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제3회 환경교육주간. 오늘은 일상 속 쓰레기 줍기 활동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쓰레기 줍는 활동이 부담되고 낯설고 그랬는데요. 처음이 어렵지 막상 하니까 두세 번이 10번이 되고 100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처음을 용기 있게 이겨내시고 지구를 지키는 폐기물 트레이너, 일상 속 환경 지킴이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줍수줍 쓰레기 줍는 남자 수줍남 손동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